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시장 브리핑 상승미소입니다. 다음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실적 시즌의 시작이죠. 지금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빅테크, 언택 위주의 상승, 어떤 변화가 있을지 토마스 류 선생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난주에 S&P 500 인덱스가 3,180 할 때, 네. 이제 숏이 들어갔거든요. 단체로 이제 숏이 들어갔는데, 목표는 3,050 정도를 목표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일단은 3,115에서 프라이빗 테이킹 하고, 두 번째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역습을 당했습니다. 사실 네. 지난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 선생님이 그 하락 쪽에 무게를 약간 두셨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제가 사실 동의를 많이 못해서 일단 그 말씀은 들었었는데, 그래도 요즘 워낙 이 상승하는 속도나 이런 게 급하니까 사실 하락 배팅에 대한 유혹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목요일 날 밤 선물 지수가 3,115를 다시 또 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장 오픈했을 때 사실은 그 3,115를 뚫고 아래로 내려갈 태세였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길리아드 렘데시비어 그 뉴스가 탁 터져나오면서 완전히 뒤바뀌어버렸죠. 완전히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어요.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할 게 쭉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순서대로 좀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종가가 S&P 500 인덱스 기준 3,130포인트였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3,185포인트, 약 5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2%가 안 되는 수치인데, 느낌상은 워낙 나스닥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가 많이 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중심이다 그러면 사실 나스닥 전체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빅테크 중심인데, 이 나스닥 빅테크 주도의 랠리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제가 그걸 속단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터질 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사실 지난 한 주 나스닥 빅 랠리 거기에는 중국 증시가 한몫했어요.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도 좀 호조 지표가 나오고 중국 증시가 폭등하는 바람에 결국 이 빅테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 현재 첨단 과학 이 기술 시대에 전적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다 거머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중국 증시가 워낙 강하게 상승하니까 거기에 또 고무돼 갖고 더 올라가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 한 주 빅테크들의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보면은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S&P 500 인덱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7월달 안으로.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진짜 달리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이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된다고 그러면은 이 증시 인덱스는 더 많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도 테슬라가 $1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앨런 머스크의 부가
워런 버펫을 넘어섰다. 이 뉴스가 나오던데요. 네네. 그래서 그 테슬라 금요일에 그 급등도 그 S&P 500 인덱스에 편입되는 그 루머, 이제 그게 지금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인덱스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모든 평균 에버리지 기업들은 죽쓰고 있어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큰 기업들이 끌어올리는 인덱스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황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19의 확진자는 일평균 6만 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에요. 물론 이 뉴스 때문에 한국은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먼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증시는 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문제 삼지 않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멤버십 게시판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분석을 하면서 토요일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뉴 핫스팟,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이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올드 핫스팟이라고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확진자가 줄고 사망자 비율이 줄고 있는 그것에 증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월가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뭐 미국 내 전체 그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데 대해서 공포감은 여전하지만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예. 지금 예전에는 뭐 밖에 외출하고 오면은 들어와서 얼른 샤워도 하고 뭐 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고 또 마켓에 가서 사람을 만나도 예전에는 1m, 2m 뭐 이렇게 뭐 벌레를 보듯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멀리 비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해도 뭐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분위기. 상당히 지금 여기 뉴욕, 뉴저지는 상당히 완화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증시에 이제 큰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 이 투심에도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7만 명이든 8만 명이든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냥 19과 같이 살자 이 분위기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월가에서는 제 생각과 비슷한지 현지에서 직접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걸렸을 때는 무증상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걸렸는지 안 검사해보니까 걸렸더라. 이제 그거죠.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래서 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99%는 전혀 뭐 몸에 걸렸어도 뭐 몸에 이상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우치 박사가 반박을 했죠. 그게 아니고 사망률이 1% 정도 된다는 거지. 심각하게 몸 손상은 오고 그 사망률이 1%를 잘못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미국의 그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주지사들이 네. 그래도 락다운은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의지가 지금 철저하거든요. 예. 예, 이게 락다운에 다시 들어가면 다시 오픈하기는 진짜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어려워도 그래도 비오프닝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증시는 지금 좁은 면만 바라보고 지금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악재 속에서도 그 리오프닝이 계속 그래서 진전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우치 박사가 이제 지난 수요일인가요? 예. 모더나 그 백신이 네네. 자기는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낙관하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증시를 이제 하락을 조금 막아준 것도 있고 또 금요일에는 렘데시비어 이런 백신과 치료제 그런 진전도 계속 있으면서 또 이 지방에 있는 주지사들이 하여튼 리오프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강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연준의 많은 이제 지원도 있고 그래서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건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미 사실 저도 방송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락다운에서 굶어 죽으면 정치인한테 원망을 하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병 걸려 죽으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락다운에서 경제적으로 그렇죠. 힘든 것을 초래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자,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에 은행주들이 뱅크 섹터가 약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인데 대부분 실적 발표를 은행주들이 게시를 하는데 이게 은행주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렘데시비르 치료 효과가 좋다. 이 금요일날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 뉴스에 의해서 아웃사이드 주식들의 대표 리딩을 할 수 있는 은행주가 오른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렘데시비어가 나오면서 투심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제 비록 19에 걸린다 할지라도 일단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각 주지사들이 그 경제 활동하는데 더욱더 이제 그 용기를 갖고 추진할 수 있고 결국은 더디지만은 미국 경제는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렘데시비어라는 모더나 이런 백신 이런 좋은 소식으로 인해 갖고 일단 그 19을 잡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지금까지 꽉 눌려있던 그 집 밖의 그 주식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뱅크 주식들이죠. 항공주,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식의 이제 일시적인 이제 상승 랠리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치료제와 백신의 좋은 소식이 이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나요? 네, 바이든이 이제 어저께 뭐라고 이제 선언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증시 걱정만 하고 있다. 국민들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증시 걱정만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주주를 위한 자본주의 이거를 자기는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 개혁주의자, 그 샌더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후보가 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샌더스의 평소 그 주장, 이것이 바이든의 그 정책, 강령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많이 이제 섞여 이제 들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바이든 이 후보가 어저께 아주 이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장 하나 날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면은 주주자본주의 시대 이걸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시가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정시와 경제는 그대로 그냥 대통령을 바라볼 필요 없다. 이런 문화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하여튼 길리어드나 모더나의 그 치료제, 백신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옴을 해갖고 그것이 이제 집밖 주식, 집콕 주식들은 조금 주춤하면서 네. 집밖 주식들이 확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회복됐다. 당선 가능성이 좋아졌다가 아니고 낙선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예. 거기서 조금 회복됐다 하는 이제 그런 역학의 변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은 집밖 주식이 이제 힘을 쓰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바이든 후보의 이 주주자본주의를 끝내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주자본주의가 뭐 쉽게 생각하면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배당률 높이고,
그다음에 주가 네네. 상승이 없으면 바로 CEO를 날려버리고 뭐 이런 게 주주자본주의잖아요. 네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이걸 끝내겠다 그러면 사실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좀 약간 좀 잘못 선택한 단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샌더스 그 지지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아마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앞으로 대선일이 가까우면 올수록 바이든 후보의 그 당선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예. 증시는 상당히 그 조정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지난주 미국 대선 지지율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결국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은행주의 5% 상승, 그 다음에 항공주 섹터도 그 50일 이동평균선을 밟고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거의 6% 정도 반등을 했는데, 결국 이거 홈 아웃사이드 주식들, 이 렘데시비르 효과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뱅크 주식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게 좀 템포러리 랠리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그 리테일 그 체인점 있잖아요. 예. 우유 쪽이든지 예. 식당 체인들이든지 하여튼 이런 체인들이 계속적으로 뱅크럽 나요. 파산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도 지난 6월달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그 집에 모기지를 갖고 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연체를 했다고 해요. 모기지를 연체. 예. 그 다음에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그 상업용 부동산 있잖아요. 예. 거기는 완전히 거의 몰락 수준이에요. 이제 그 길거리 상가가 다 폐쇄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앞으로 다가올 하여튼 이 뱅크들을 꽉 누를 수 있는 이런 악재들을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뱅크 주식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 쇼 칠 때는 뱅크 주식에 그 섹터에서 쇼 쳐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여튼 뱅크 주식들이 계속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에는 잠시 그 안도의 상승을 했다. 저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뱅크 주식들은 여전히 눌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으로 문우신 장관이 오늘 새벽에 한 말을 보니까 지금 7월 31일부로 끝나는 이 익스텐디드 수입 있지 않습니까? 600달러, 실업수당이 600달러 추가로 주는 것을 이제 4차 부양정책에는 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스의 기사를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현재 모기지 연체 비중이 30%인데 지금 3,300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는 상태에서 추가로 안 줘버리면 그 연체 더 늘어나고 경기 바로 꺾일 텐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요? 그 지금 각 주정부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렌트 내는 분들이 되게 이제 미국에는 이제 한국과 조금 문화가 달라갖고 이 개인 주택들이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 렌트를 살고 있는 분들은 되게 이제 저소득층이에요. 여기는 렌트가 세잖아요. 근데 하여튼 저소득층인데 지금 이 19 사태로 해갖고 렌트를 지금 못 내는 지금 모기지는 그 집주인들 문제고 렌트를 못 내는 상황이 또 이거 엄청 심각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렌트 한 달, 두 달 밀리면은 그 집 주인들이 그 법원에 가서 스몰 클레임이라고 그래요. 그 소액 재판 거기다 하면은 바로 집에서 퇴거를 시켜버려요. 법원에서 명령해갖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렌트를 다 못 내고 밀려버리는데 다 지금 이 렌트 사는 사람 테넌트라고 그러는데 테넌트들 다
집에서 쫓겨날 판이잖아요. 예. 근데 주정부에서 이것을 막아버렸어요. 앞으로는 렌트를 못 내도 이 법원에서 퇴거 명령을 못 하게끔 이 법을, 템포러리 법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이 세입자들은 괜찮죠. 뭐 렌트를 안 내도 쫓겨날 염려는 없죠. 예. 그러면은 그 반대 입장에는 집 주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렌트 못 받고 내쫓지도 못하고. 네. 지금 집 주인들의 이 뭐랄까 경제 뭐 악화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테넌트들은 안 내도 그만이에요. 이제는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이 집 주인들은 내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렌트를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각 주정부에서 머리를 쓴 게 그러면은 집 주인들에게 렌트를 못 받는 그 상황을 이제 위해서 그 렌트를 지원해주는 이제 임시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테넌트들이 이러이러한 19 사태를 해갖고 인컴을 못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집 주인에게 직접 렌트를 보조해주겠다. 근데 그게 모든 집 주인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 추첨 통해서 일부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로또. 저도 지금 그 테넌트가 있거든요. 예. 제가 렌트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법원에 가서 그 퇴거 명령 신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다행히 집주인들이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한 그 집들에서 렌트가 안 나오면 좀 덜 문제죠. 근데 예. 집주인이 많은 모기지를 안고 미국에 보통 80%의 모기지를 얻고 사잖아요. 80%를 돈 빌려갖고 사갖고 렌트를 받아갖고 모기지를 내야 되는데 렌트가 안 올라오면은 집주인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밀려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개인 파산, 그 기업들 파산 계속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뱅크 주식들은 계속 억눌려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건 그래서 이 문우신 장관이 얘기한 $600 연장 법안이 네. 안 나와 버렸을 네. 경우 그 증시에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보시는지. 그렇죠. 이제 만일 끊겨버리면은 그나마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더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600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연 인컴 4만 불 미만짜리에게는 그래도 줘야 된다. 이제 이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직장에 복귀하게끔 이렇게 토끼몰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00불에서 팍 줄여갖고, 그 19 사태 이전에 자기가 벌었던 돈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냐. 예. 지금 현재는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복귀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적게 주면은 돈 벌러 나갈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 주정부에게 그 학교를 이제 그 오픈을 빨리 하라. 예. 학교가 오픈 안 함으로 해가 학교가 클로스되어 있는 바람에 엄마 아빠들이 애들 지키느라고 직장이 또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 예. 학교를 무조건 오픈해야만 엄마 아빠들이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각 주지사들은 그 학교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이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남부 지역에 지금 19 그 확진자가 엄청 확산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애들 학교 오픈했다가 더 확산되면은 생명을 담보로 학교를 오픈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빨리 이 실업자 수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직장으로 가게끔 하는 토끼몰이를 계속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600 주지 말고 직장에 출근하면 인센티브 줄게라는 방식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이 밀고 있는 것과 절충안이 나올 텐데 $40,000 이하의 $600가 아니라 금액을 좀 줄이고 오히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높여버리면 또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증시는 일자리가 증가한다 이러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같은 악재, 호재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증시는 호재를 바라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실적 오픈이잖아요. 근데 이미 네네. 거의 모든 뭐 팩트세트나 이런 언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분석가를 보면 12년 내 최악의 실적 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좀 우리가 궁금합니다. 보통 그 어닝 발표하기 한 2주일 동안은요, 그 월가의 그 기관들, 그 큰손들이 자체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렇게 조정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아 이런 주식들은 미리 팔아버리고 주식이 이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회사들은 이제 미리 구입하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이제 불과 뭐 다음 주 중반부터 이제 어닝 이제 개봉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시일이 다 찼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증시 그 움직임만 보면은 이 최악의 어닝 발표 이거를 뭐 전혀 무시하고 지금 지나가는 그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어닝이 최악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지껏 그 어닝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들의 CEO들이 그 넥스트 분기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안 주거든요. 예. 그 S&P 500 기업의 한 절반 정도 기업의 CEO들은 나는 모르겠다. 나인틴만 하는 거지 나는 모르겠다고 가이던스를 안 주고 있는 이제 오리무중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이던스를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인덱스는 현재 수준에서 업앤다운 할 거고 그러나 기업에 따라서는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주식들이 많이 속출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동안 증시를 가장 많이 이끌었던 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아, 네네. 자, 지난 약 한 달 동안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딱 4종목인데 그게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물론 이제 테슬라도 있지만 테슬라는 S&P 500이 아니니까 잠깐 빼두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성장률이 이게 아예 담보되는 실적이 나오는 이런 빅테크 종목들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이고, 저는 그 고객 회원들에게 벌써 몇 달 전부터, 네. 뭐 몇 달이 아니라 한두 달 전부터, 특히 그 우리가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빵M. 이것은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안전자산이고 이 안전자산이 하락이 두려우면은 어느 정도의 약간 일정분의 헤징을 해두라. 이제 뭐 숏이라든가 뭐 다른 국채나 금이라든가 이렇게 분산시켜 갖고 헤징을 한 상태에서 이 빵M은 우리가 끝까지 보유해야 할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은 제 아무리 뭐 이 증시의 악재가 돌아도 이 빵M은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모든 투자자들이 빵M만 붙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올린다. 이게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이 전적이 없는 데서 지금 이 빅테크 5가 지금 휘젓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빵엠 이 주식들의 가장 큰 적은 제가 볼 때는 뭐 나인틴도 아니고 결국 바이든 후보 아닐까요? 그렇죠. 바이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엔타이트러스트 법안. 예. 그 바이든 후보 또 금요일날 또 그랬더라고요.
아마존은 지금 미국 지금 이 빅테크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최대 기업인데 연방에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내가 대통령 되면은 반드시 연방 세금 내도록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법적으로 이게 아마존이 뭐 고의적으로 이거를 뭐 연방세 안 내려고 뭐 고의적으로 머리 쓴 것 같지는 않고 예. 하여튼 그 온라인 그 업체로서 뭐 어떤 특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연방 세금 안 낸다는 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빅테크5가 이 몸집이 자꾸 커져갖고 비중이 커지니까 이 엔타이트러스트법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알거든요. 이 엔타이트러스트법을 이 5개 기업에 들이대면은 이 기업들의 주식이 내려가고 증시가 크게 하락한다는 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엔타이트러스트법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그 말씀 나온 김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단계 협정은 뭐 할 필요도 없고 요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뭐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지율 때문에 중국을 걸고 넘어간 것인 것은 뭐 분명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게 이제 뭐 중국의 화웨이나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뭐 제재 이런 걸로 이어져서 증시의 하락 압력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큰 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손해볼 짓은 이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자기 지지율 올라간다는 건 확실히 알거든요. 예. 그러면은 증시에 영향을 안 주면서 어떻게 중국을 때릴까? 이제 아마 그게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티베트 사건 유구르 이래갖고 몇몇 관리들 미국 입국 제한 시키겠다. 사실 그거 말장난이지 그 사람들이 미국 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 안 온 그 말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손에 만작만작하는 게 이제 홍콩 보안법을 이제 지렛대로 한 중국 때리기. 예. 이것을 이제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는 그 홍콩에 대한 그 미국 달러 공급 제한 이런 상당히 강력한 무기를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패권국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제 이제 연장이거든요. 이걸 함부로 휘두를 수 없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 달러가 지금 상당히 지금 기반이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홍콩에다가 달러 공급을 제한하는 이런 자충수를 잘못 두면은 이게 미국 자기 그 대선 그것보다도 미국 자체의 그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 이런 건 솔직히 이렇게 이제 뜬금없는 소리죠. 예. 중국은 2단계 할 생각도 없고 그렇죠. 1단계도 예. 겨우 그냥 문구 맞춰갖고 얼버무리고 말하는데 2단계는 할 리도 없고요. 중국이 예전과 같이 미국에게 지금 고개 숙이고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미국 경제는 중국에게 비해서 현저히 지금 저성장하고 있고요. 중국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아마 수년 이내에 GDP 사이즈나 구매력이나 모든 면에서 중국이 앞설 걸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거의 비등한 지금 관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호락호락 고개 숙이고 미국에게 이렇게 고개를 굽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 때리면 중국도 아마 한 대 같이 때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고심은 하고 있는데 묘수는 안 나오고 있는 좀 답답한 현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나오게 할지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자, 다음 주는 이제 어닝 시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네네.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 주간이 있으면 항상 좀 변동성이 강화되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미국의 그 증시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까지라는 그 타임 프레임, 그걸로 봤을 때는 하락 베팅을 많이 지금 한 상태인데, 좀 짧게 보면요, 지금 거의 증시 자체를 중립으로 보는 시각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옵션 만기를 맞았다 해도 큰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3,185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위로는 이제 최상단은 3,2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아래로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찍었던 3,115, 일단은 여기가 이제 견고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19의 그 치료제, 그 백신, 이런 진전된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증시는 상방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는 일단은 중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한 50포인트 위, 50포인트 아래, 이렇게 다음 한 주. 그러나 이제 다음 주 중반에 이제 뱅크들을 선두로 한 이제 어닝 개봉주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개봉 오픈하기 전에는 뭐랄까, 저도 모르고 월가의 그렇죠. 컨설도 모르고 월가의 AI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신을 못한데, 하여튼 어닝 전까지로 보면은 일단 중립으로 횡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오일 이런 원자재 시장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금이 사실은 이제 19 확산, 이걸로 인해 갖고 미 정부나 연준에서 돈을 계속 풀는 상황이 갈 수 있고, 이 19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확산돼 가면은 연준이 이 무너지는 경제를 받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도 갈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배제하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여전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금값이 1,800달러의 그 큰 저항선을 뚫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백신과 치료제 그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하락 조정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금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중장기로 볼 때는 사상 최고점인 1920까지 갈 걸로 저는 믿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단기로는 일단은 금광은 조정을 좀 얕은 조정이죠. 얕은 조정을 맞을 것이다.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거는 결국은 저는 그 경제 인덱스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가 현재 우리가 많은 악재 가운데 우려하고 있지만은 원유 프라이스를 보면은 그래도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40달러 선에 온 원유 가격이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려면 항공이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이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 항공기 같은 경우, 선박 같은 경우가 워낙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분명한데, 결국은 19 사태가 현재 수준에서 뭐 더 늘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반대로 바로 이 뉴 하스파 지역에서 꺾이기만 하면 뭐 조금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 상승 곡선이 가파르지만은 항상 증시는
미래 앞을 내다보고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 곡선이 플랫으로 갈 조짐이 살짝만 보이면은 이 원유값도 40달러를 뚫고 올라갈 수 있고 정시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금 가격하고 이 증시 인덱스 움직임 이런 거 볼 때 일단 집값 주식 이것이 며칠 더 강세를 띠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좋은 말씀, 훌륭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도 인사이트 주신 토마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아니죠. 죄송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